코인 왕자입니다. 변동 없는 비트코인.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장중에 보면은 여기까지 밀렸던 게 9,086만 원이에요. 어제 저점이 마이너스 2% 이상 빠졌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 사태가 좀 나타난 분위기처럼 들었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2% 넘게 빠지면서 이더리움은 4%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 3일 동안의 하락률을 보게 되면 6%가 빠졌습니다. 6%.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왜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빠지냐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최근에 비트코인 오름폭을 봤을 때 전체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폭 대비 그죠? 여기서 시작됐을 때 여기서 오름폭 대비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시점부터 계산을 했을 때 조정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조정이면은 비트코인은 진짜 조정은 괜찮은 거고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절반 조정이면 거의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빨간불 켜고 올라가주는 애들도 있지만 하락하는 코인들이 많은데 2%에서 3%가 제일 많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4%대 빠지는 순서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4%, 5%, 6%는 한두 개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로 다 따지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랐었던, 급등됐었던 뭐 메탈이나 셀로,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정도 조정인데 얘네도 어떻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쟤네도 막상 가서 따지면 그냥 요런 개념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결국 빠지는 거는 이더리움 흐름에 따라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다가 비트가 장중에 2%가 넘게 빠지니까 추가 타격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밀리는 건 있다. 자, 근데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빅타임도 보면 퍼센테이지만 11%가 빠지고 있는데 전날 33%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져서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린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밀리는 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밀린다로 보는 거지. 이거는 그냥 올라갔다 조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현재 비트코인이 변동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오늘 지금 밑꼬리를 달지 않고 이렇게 몸통으로 끝났거나 몸통이 좀 깊어진 상태, 이런 식의 캔들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아마 분위기가 지금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더 빠졌을 거고요. 알트코인들은 현재 빠지는 거 대비 한 1.5배 정도, 0.5배 정도는 더 빠졌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위치에 와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얘 하나가 모든 코인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장 때도 마찬가지고 강세장이 왔을 때나 하락장이 왔을 때도 누구를 동반해서 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비트코인한테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 2% 출렁거렸죠. 그거 2% 빠진 거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된 거는 언제예요? 장 중에 발생했잖아요. 그죠? 이게 종가 발생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종가로 봐야 된다.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장중에 너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막 분봉상에서 급락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대부분의 데이터는 종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이쪽이 90%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갑자기 뭐 한 3, 4일 만에 100%가 올라갔다. 그런 거는 이제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봉 보고 대응할 수 있다지만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오름폭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10% 양봉 캔들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 캔들 하나가 결국 쪼개져서 n분의 1 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조정폭이 깊지 않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7월 달에 강세 흐름이 나올 뻔했던 이 구간. 그죠? 여기 강세 나올 뻔했거든요. 저 당시에 이제 장중에 돌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뚫어줬다가 결국 밀렸습니다. 종가 상태는. 이번에 어떻게 돼요?
종가 상태를 뚫어주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일정 그 기준치를 만들어주고 있는 기준값이 있는데 거기를 돌파해주고 지켜줬냐 아니면 다시 내려왔냐가 중요한데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패턴과 다르게 이런 모양을 좀 갖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좀 떨어지게 된다면 우하향으로 이렇게 좀 쏟아질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깊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봐야 요 정도 각도밖에 이렇게 못 밀려요. 얘가 여기서 푹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장중에 급락이 발생해서 며칠 동안 2, 3일 동안 하락해서 8,800만 원이 오던가 9천만 원이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온다?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트는 이 두 가지 하락 그 다음에 이 조정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이 얇습니다. 낮아요, 낮아. 낮다는 거는 많이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밀려도 요만큼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이제 요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한 부분은 세 번째 지지선으로 한번 봤을 때예요. 자, 이상한데 왜 여기 뭔데 여기 안 깨지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틀 전에 보면 21일 기준으로 저가가 9,149만 원이었거든요. 어제 9,100. 오늘 저가가 9,086만 원. 저가로만 따지면 저가가 어떻게 계속 한 4, 50만 원씩 밀리고 있어요. 어제 대비해서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밀렸죠, 저가가. 근데 왜 여기만 닿으면 얘네가 반등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시장이 축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모든 애들 얘네가 실질적으로 더 박살날 수 있었는데 그 축을 누가 잡아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잡아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비트만 가겠네? 자,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트가 방향이 돌아서야지 따라올 수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방향을 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를 조금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본다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사실 지금이 이더리움 3% 빠지고 이런 상태고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반등이 다 나왔는데 알트코인들이 반 정도 올라가고 반이 빠지면 좀 괜찮거든요. 비트가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비트가 지금도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빨간불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빨간불 한 두세 개만 나오고 있어도 얘네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장중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 떨어질 때 이더리움이 4% 넘어서 빠졌을 때 빨간불 켜준 게 한 5개? 5개, 6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테더를 포함해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죠? 마이너스 폭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냥 아무 코인이나 보게 되면 이게 밑꼬리가 길었는데 그죠? 장중에 뭐 얘 같은 경우는 67.5까지 빠졌는데 이제 70원대 구간으로 다시 왔고 그냥 아무거나 봐도 밑꼬리 다 달고 올라오고 있죠. 그쵸? 자, 괜찮습니다. 이거 하락 가지고 모든 시장을 대변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비트가 빠지네 이더가 빠지네 요거 밀리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야 여기 무너졌으니까 못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조정을 받아도 괜찮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번에 상승했다가 조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상승폭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자꾸 과거를 똑같이 간다 이게 아니라 과거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위치도 보면은 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끊어졌잖아요. 조정받고 다시 갔잖아요. 조정받은 만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기간도 커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실질적으로 따져서 보면 오름폭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상승이 끝난 지점이에요.
여기는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슈팅이 더 나온 것 뿐이고, 실질적인 조정은 그러면 23년 12월부터 조정이 들어가서 올해 초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럼 이 조정 받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거의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서 상승폭이 또 길어졌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금 봤었던 23년도 12월하고 사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상승과 저점 대비했을 때 이거 다 조정받은 거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가야 되네? 이쪽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조정 대비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아니고 상승 전환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지금 시장이 나빠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 오른 거 대비 조정을 받는 거고, 기존에 못 갔던 애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높을 것 같고, 비트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좋다가 9, 나쁘다 1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거는 이제 조정받을 때 기다려야 되고 눌림폭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주는 거지, 사실상 요거 조정이 없으면 거의 좋다 쪽이 10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 범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